자, 그래서 국제무역사를 처음부터 3주 잡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바짝 집중해서 공부했을 때 비전공자가 3주 만에 합격하는 것이 최단기 베스트입니다. 기본적인 지식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류관리사를 준비하면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물론 과목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여러분들은 수험 공부 모드에 최적화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어떻게 보내시긴요, 자격증을 취득해야죠. 자격증? 야, 그거 실무에 그렇게 도움 많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이 실무에 도움이 안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일단 취업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고 4년 내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4년 내내 자격증만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격증은 방학 기간에 몰아서 한 방에 빡 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여름방학 기간 내 자격증 한 5개는 취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한 방에 모든 무역 자격증을 다 취득할 수 있는 특급 프로젝트,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물류관리사, 외환전문역, 원산지관리사 다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여름방학을 보내는 프로젝트 시작! 어떤 자격증부터 공부해야 되나요?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죠. 왜요? 내가 오늘부터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가장 가까운 날짜에 있는 시험을 먼저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름방학을 기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7월 16일 국제무역사. 와, 날 진짜 좋다. 원래 국제무역사는요, 매년 겨울방학, 여름방학 시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월 초, 8월 초 방학 시작하고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장해 줬는데, 올해 2022년 국제무역사 시험은 7월 16일로 다소 이른 편입니다. 아니, 그럼 국제무역사 이게 너무 촉박한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사실 여름방학하고 준비하면은 한 달이 채 안 되는데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시험을 1개월을 준비하든 6개월을 준비하든 3개월을 준비하든 사실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실제 시험 준비를 하는 기간은 막판 3주일 거니까요. 자, 그래서 국제무역사를 처음부터 3주 잡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바짝 집중해서 공부했을 때 비전공자가 3주 만에 합격하는 것이 최단기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비전공자들이 3주 만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무역사를 통해 굉장히 많은 무역의 지식을 충만하게 가져가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일단 합격하는 것이 목적일 겁니다. 야, 네가 뭔데 그걸 알아? 믿으세요. 제가 10년 넘게 국제무역사 강의를 했고, 얼마나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얼마나 많은 관련 정보를 알고 있겠습니까? 저를 믿으세요. 3주면 충분합니다. 방학하자마자 땡 하고 준비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사는 전공자로서 배울 수 있는 모든 범위를 가볍고 넓게 다룹니다. 깊게 들어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핵심 요약 정리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하면 반드시 3주 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무역 자격증이 있는데, 수많은 무역 자격증 중 저에게 딱 하나만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국제무역사를 추천합니다. 왜요? 어찌 됐건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땄다라고 해서 내가 업무를 바로 시작하고 무역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제무역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어디서 무역 관련 어떤 이슈가 발생했더라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고, 뭐라도 말은 할 수가 있고, 뭐라도 검색해 볼 수는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무역사 7월 16일 매우 좋습니다. 고고고! 그럼 국제무역사 따고 나서 대부분 무역 영어 준비한다는데 무역 영어만 하나 준비해볼까? 노노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날짜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7월 16일 국제무역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준비해야 됩니까? 8월 6일 물류관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류관리사? 그 어려운 거를 실제 3주 만에 합격하라고? 그게 말이 되나요? 됩니다. 일단 국제무역사를 통해 기본적인 지식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물류관리사를 준비하면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물론 과목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미 여러분들은 수험 공부 모드에 최적화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물류관리사를 준비하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류관리사도 3주면 충분합니다. 물론 물류관리사가 국제무역사보다 전체적인 범위는 더 넓기 때문에
수험 기간을 조금 더 넓게 잡는 편이기는 하지만 이미 국제무역사를 통해 기본적인 무역 관련 지식을 배웠고 그 다음 이제 물류 관련 지식을 추가하고 그리고 국제무역사와 물류관리사가 큰 차이점이 뭐냐면 국제무역사는 어찌됐건 문제은행식에 가깝긴 하지만 완전한 문제은행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합격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류관리사는 범위는 국제무역사보다 많을지언정 확실히 문제은행식에 가깝고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류관리사는 작정하고 공부하면 1년을 준비해야 되지만 신속하게 준비하면 진짜 3주면 가능합니다. 물론 생으로 3주를 하라고 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이미 국제무역사를 합격할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믿으세요. 믿고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야 저거 시험 기간 얼마 안 남았네. 저 내년에 준비해야겠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음은 편하겠죠. 야 어차피 저거 준비해봤자 안 될 거 뻔한데 내년에 준비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 마음은 분명히 편할 수 있겠지만 언제 따고 언제 취업할 겁니까? 시험은 무조건 최단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류관리사가 문제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올해 놓치면 내년에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물류관리사는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직진으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최단기로 합격으로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물류관리사는 뭐라고? 그냥 기출 달리는 거야. 무조건 기출밖에 없어. 인생이 기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기출이다. 사실 이제 국제무역사를 합격하면 무역회사에서 조금 더 선호하고 물류관리사를 합격하면 선사나 포워딩 물류회사에서 조금 더 선호하긴 하는데 뭐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취득하면 어디에서든 유리합니다. 자 그렇게 물류관리사를 합격했다. 와 방학 기간에 벌써 2개 합격해서 대박.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린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역영어. 지금 이 시기는 아직 무역영어가 응시되지 않는 시기고 9월에 시작을 하죠. 즉 9월에 다시 하반기에 무역영어 상시 시험이 시작되면 참고로 무역영어는 상시 시험입니다.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동네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습니다. 9월 첫째 주 무역영어 시험이 9월 4일 일요일에 있습니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니 8월 6일에 물류관리사 끝나서 방학 좀 우아하게 보내려고 했더니 물류관리사를 또 보라고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안 힘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무역영어와 국제무역사는 시험 과목이 90% 이상 겹치기 때문에 국제무역사를 합격한 수험생이 무역영어에 떨어지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영어 비중이 조금 더 높긴 해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영포자다. 나는 영어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뭐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기출 분석을 통해 이제 그 문장에 익숙해질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제무역사 합격한 사람이 무역영어에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8월 6일 물류관리사 보고 이제 한 달 정도 무역영어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역영어는 그냥 응시해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이 한 달 동안은 다른 시험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까요? 11월 12일 원산지 관리사입니다.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에서는 이제 이런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무역 지식을 가볍고 넓게 배웁니다. 특히 국제무역사에는 이제 관세법, 품목분류, 원산지 이런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굉장히 가볍게만 배웁니다. 특히 이 중에서 내가 FTA 원산지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국제무역사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는 택도 없이 아주 부족합니다. 왜냐면 국제무역사에서는 이런 게 있다 정도 느낌만 줄 뿐이지 실제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는 왜냐면 가볍고 넓은 시험이니까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역회사에서 혹은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서 FTA 원산지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원산지 관리사를 취득해야 되고요. 그 원산지 관리사 시험이 11월 12일에 있습니다. 원산지 관리사는 시험이 약간 어렵기 때문에 2달 정도 잡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고 준비를 하면 되겠지만 학기 시작 때부터 이것저것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쁠 겁니다. 자 그래서 물류관리사 끝나고 원산지 관리사를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산지 관리사를 준비하다가 무역영어를 먼저 보라는 거죠. 방학 기간에는 풀타임으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학기 중에 2달 정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방학 중에는 원산지 관리사 한 달 풀타임으로 분명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강할 때까지 원산지 관리사에 대한 준비까지 끝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영어를 보고 우아하게 11월이 되면은 원산지 관리사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 관리사는 전문 자격증입니다. 전문 자격증이라고 하면 내용이 어려워서 전문 자격증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 자격증에서 넓게 다루었던 부분을 이제 깊게 다루기 때문에 물론 이제 깊게 다루기 때문에 그 파트만큼은 어려워질 수 있지만 범위 자체는 굉장히 비교적
좁아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공부하는 느낌이 훨씬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원산지 관리사를 가장 먼저 준비하면 눈물이 날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역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도 많이 부족한데 갑자기 FTA 나오고 뭐 나오고 하면 완전히 멘붕에 빠질 수가 있죠.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국제무역사나 이런 자격증을 통해 기본적인 준비가 다 끝났고 무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관세법에서 FTA에서 이런 거 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자격증을 공부할 때 느꼈던 그런 불안감들이 싹 제거되면서 전문가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모락모락 날 것입니다. 참고로 원산지 관리사 역시 상당히 문제 은행식에 가깝기 때문에 무조건 기출 문제를 파셔야 됩니다. 문제는 원산지 관리사 내용이 어려워서 원산지 관리사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 기출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또 문제죠. 그래서 결국 원산지 관리사의 이론은 기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가면 됩니다. 무조건 기출 분석을 해서 최단기로 합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월 10일 원산지 관리사까지 합격을 했다? 사실 이 모든 게 방학 기간 중에 끝난 거죠. 자, 그럼 뭐가 하나 남았습니까? 외환 전문역이 남았습니다. 제가 2개의 전문 자격증을 꼽습니다. 우리가 이런 무역 자격증 공부를 할 때 FTA 원산지 부분이 부족한데 그것은 원산지 관리사이고 결제 부분을 배웠는데 신용장 이런 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결제 부분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이 외환 전문역입니다. 시험은 언제 있습니까? 11월 26일 원산지 관리사 시험이 끝나고 2주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그럼 2주 만에 외환 전문역이라는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느냐? 준비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외환 전문역은 신용장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이미 국제무역사나 무역령에서 다뤘던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외환 전문역에 이제 외환 관련 여신이라고 해서 비중은 낮지만 굉장히 생소한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 과목만 살짝 보충해주면 나머지 이제 과목들은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외환 전문역 자체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전문 자격증이라고 해서 결제 쪽에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기는 하지만 그 난이도 자체가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지식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외환 전문역의 문제는 문제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중에 그래도 그 요약집과 핵심 문제풀이집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책 하나 사서 슉샥 해서 보면은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외환 전문역이라고 하면 2종을 말합니다. 외환 전문역은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1종은 이제 외국환 거래법과 외환거래 그 자체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2종이 결제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1종이 조금 더 금융 자격증에 가깝다라고 하면 이제 2종은 이제 무역 자격증에 가깝기 때문에 2종을 먼저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우리가 벌써 무슨 자격증을 딴 거예요?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원산지 관리사, 외환 전문역. 이걸 막 1년, 2년 길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제 주변에 보면요. 방학 기간에 바짝 그냥 방학을 한 번만 버리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계속 고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자격증을 신속하게 취득을 해야 무역회사 입사에 가장 중요한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증 시간 끌지 마세요. 자격증 무조건 최단기로 합격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제 말대로 해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자격증 5개 다 취득하시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CDCS 같은 이제 외국 자격증이죠. 이제 국제 자격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직자 영상이나 이제 기본 이론적인 부분 아무래도 이런 현직자 영상 위주로 이제 업로드 되다 보니까 자격증 관련도 좀 얘기를 해주고 이제 취업 관련도 조금 더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시험과 관련된 팁을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